연날리기를 계승하는 행사가 부안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으나 6년 만에 재개되면서 지역 축제로의 변화도 추진됩니다.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이 지난 1일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는 반려견 동반 입장도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주말에 전주시 객사 앞에서 열립니다. 8일 정오부터 집회가 끝날 때까지 충경로 4가에서 다가교까지 교통이 통제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가 우리아이 스마트 119 구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응급질환을 앓는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이 119를 이용할 경우 질병정보가 출동대원에게 전달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과거에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연날리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사라져가는 연날리기를 계승하기 위한 행사가 부안에서 열렸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꼬리를 길게 늘어뜨린 연 200개가 끝도 없이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바람을 타고 넘실거리는 모습이 마치 한 마리의 용 같습니다. 선수 만들어가지고 연에 이렇게 멀리 한 2km 정도 이렇게 날려보내면 관광객들이 엄청 좋아해요. 진짜 보면은 정말 기분이 흐뭇합니다. 방패연과 가오리연은 상공을 가로지르며 재주를 부립니다. 물레를 요리조리 돌리는 사람의 얼굴에는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어렸을 때 날리고 나서 지금 와서 처음 날리는 거예요. 너무 좋죠. 가며오고. 여기 줄프 사람들은 연을 잘 날려. 원래부터 연을 날렸어요. 1976년에 시작된 줄포 전국 민속 연날리기 대회는 올해로 41회째를 맞았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행사는 주민들의 바람 속에 6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연싸움부터 창작 연날리기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수백 명이 부안을 찾았습니다. 우리 세대에서 연 만드는 것은 아마 끝이 아닐까 이런 우려를 하면서 또 지역에서 이런 좋은 행사를 하신다니까 많이 이 자리를 좀 더 빛내주면 이런 행사도 오래 갈 수 있고. 민속놀이인 연날리기를 발전시키기 위해 내년부터는 축제로 탈바꿈해 개최할 예정입니다. 꾸준히 지금 그 민속을 살리기 위해서 내년 42회 또 내후년 43회 대회가 아니고 앞으로는 지금 축제로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회 참가자들은 애구는 날리고 복을 기원하는 연날리기가 지역 문화축제로 확대돼 명맥이 이어지길 기원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전북 임실에 위치한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이 지난 1일부터 문을 열었는데요. 올해는 반려견 동반 입장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합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실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은 매년 3월부터 개장됩니다. 올해는 형형색색 아름다운 꽃으로 물든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을 일시적으로 반려견과 거닐 수 있게 됐습니다. 임실군이 3월과 4월 2달간 반려견과의 동반 입장 시범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이렇게 반려견과 함께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 많지 않은데 이 견주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고 또 이 붕어섬에 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다음에 오기에 정말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붕어섬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나 고양이와 같은 동물은 동반 입장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번 시범 기간에도 출렁다리를 건널 때는 반려동물 유모차와 같은 이동 장비는 이용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붕어섬 생태공원을 비롯한 옥정호 관광지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설들의 개선과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아름다운 옥정호 수변과 봄꽃 향연이 펼쳐지는 붕어섬 생태공원. 올해는 펜지와 데이지 같은 봄꽃이 화단과 화분에 심어져 방문객들의 봄나들이를 반길 예정입니다. 출렁다리를 걷는 뒤 붕어섬 생태공원에서는 이처럼 목줄을 사용하면 반려견과 함께하는 산책을 오는 4월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전북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주말에 열립니다.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는 8일 오후 5시 전주 시내인 객사 앞에서 윤석열 파면 전북도민대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단체는 경찰에 집회 개최를 신고하면서 10,000명의 참석을 예고했습니다. 집회 장소에 무대가 설치되는 당일 정오부터 집회가 끝날 때까지 충경로 4가에서 다가교 약 700m 구간의 교통이 통제됩니다. 중학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계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를 방임한 혐의로 친모도 송치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숨진 중학생의 친모 30대 A씨를 최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남편인 30대 B씨가 아들 10대 C군을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지난 1월 31일 익산시 자택에서 C군의 행실을 꾸짖다가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여성단체연합은 한경봉 군산시 의원을 전북 여성운동의 걸림돌로 지적해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지난 6일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전북 여성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여성단체연합은 한 의원이 지난해 의회 여성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농담이었다고 둘러댄 것에 대해서도 성인지 감수성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올해 성평등 디딤돌로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의 주요 원동력이 되고 있는 10대와 20대, 30대 여성들을 뽑았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가 전국 최초로 우리아이 스마트 119 구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리아이 119 구급 서비스는 희귀질환이나 소아암과 같은 응급질환을 앓는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이 119를 이용할 경우 질병정보가 출동대원에게 전달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영유아와 특이성 질환만 지원해온 서비스를 확대한 겁니다. 그러면 보다 빠르고 정확한 현장 조치와 병원 이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서비스는 보호자가 가까운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119에 전화로 접수하면 됩니다. 남원시는 국산 기체를 활용한 세계 드론 레이싱 월드컵 개최를 추진합니다. 남원시는 국토교통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2025 국제 드론 제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DFL 기체를 활용한 국토부 장관배 국제대회는 오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제3회 남원 드론 제전과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시는 273억 원을 투입해 바람이나 호우 등 외부 환경에 방해받지 않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실내 다목적 드론 활용 센터를 건립 중입니다. 남원의 미래 신성장 산업인 드론 산업 육성에 총력을 다하고 국내외 드론 레이싱 거점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제의 한 주택 화재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하려다 순직한 고 성공일 소방관의 2주기 추모식이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6일 국립대전현충원 소방공무원 묘역에서 진행된 추모식에는 유가족과 김제 소방서 직원, 김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성 소방관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성 소방관은 지난 2023년 3월 김제시 금산면의 한 주택 화재 현장에서 인명을 구하러 뛰어들었다가 순직했습니다. 전북일보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2달여 만에 전북 지역 55개 건설업체가 악화된 건설 경기를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도내 건설업체들의 지난해 기성 실적도 최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북도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촉진조례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는데요. 건설산업 지식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과 2월 이달 초까지 전북에서 폐업 건설업체 수는 종합건설사 6곳을 포함한 55개 업체며 폐업 사유가 모두 사업 포기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전북도는 지역 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22년부터 개정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를 통해
도지사는 공고 분할 및 분리 발주 가능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권고일 뿐 강제성이 없어 갈수록 열악해지는 정부의 건설 수주 환경 개선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읍시가 이달 말까지 농업인 800명을 대상으로 농작업 재해 예방과 안전 보건 교육을 진행합니다. 지난달 18일부터 시작된 교육은 1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 중이며 농작업,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이론과 실습 교육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됨에 따라 관련 사례를 소개하고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읍시 관계자의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농작업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농작업 현장의 위험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은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기계 종합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 백영기 수의과대학 명예교수 유족이 부의금 전액과 기부금을 합해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전북대학교는 수의대 1회 졸업생인 백 명예교수가 지난 2018년 1억 원을 기부하며 제암 백영기 장학회를 설립했고 2년 뒤 추가로 1억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이 기부한 기금은 고인의 뜻에 따라 수의과대학 발전과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전북대는 지난 6일 발전기금 기증식을 열고 고인의 아들인 백강현 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남원시의회 김영태 의장과 이숙자 의원이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백인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김영태 의장과 이숙자 의원은 지방의회 혁신과 지역 시민정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김영태 의장은 제9대 후반기 남원시의회 수장으로 적극적인 현장 활동과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민의를 대변한 공로도 인정받았습니다. 이숙자 의원은 남원시의회 경제농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스포츠 마케팅과 저출산 극복 등 시정의 발전을 제안한 공로가 반영됐습니다.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백인대상은 각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자를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입니다. 정읍시가 오는 15일까지 1년 이상 운영 중인 음식점을 대상으로 맛집을 모집합니다. 정읍 맛집으로 지정되면 지정패를 제공하고 사회관계망 서비스 홍보, 상하수도료 30% 감면, 영업주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음식업소는 정읍시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고 관련 서류를 갖춰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올해 김제 꽃빛들이 축제가 다음 달 4일부터 사흘 동안 김제 시민문화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김제시는 꽃처럼 빛나는 청춘을 부제목으로 모두의 청춘에 아날로그 감성을 더해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감성과 힐링 축제로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대 간, 사람 간, 주체 간, 지역 간 연계를 주제로 6개 공간에서 각종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먹거리와 피크닉, 쉼터 공간 등은 늘릴 계획입니다. 또 저녁엔 울랄라 세션 등 인기 가수 초청 공연도 펼쳐집니다. 정성주 시장은 봄날의 아름다운 꽃과 함께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순창 장류축제 추진위원회와 울주문화재단이 전통문화교류와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전통문화와 지역축제 발전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문화예술과 관광 콘텐츠 교류와 홍보와 마케팅 지원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실행 방안으로 울주 외고사 농기의 순창 고추장을 담아 상호 축제장에서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